현대전에서 전쟁에는 정보전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민족의 비극 1950년 6.25 사변이야말로 사변 직전 북한은 남한 사회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남한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1992년 착고한 미 극동 공군 소속의 대북 첩보 업무를 맡고 있던 도널드 니콜스 소령만은 1950년 2월 28일자로 당시 일본 도쿄에 있던 나가다 사령부와 미 워싱턴에 정보 보고를 작성해서 올립니다. 당시 니콜스 소령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에서 나온 북한의 공군력과 잠재력 평가에 따르면은 북한이 1949년 11월부터 1950년 1월 사이에 38선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 새로운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고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신형 전투기를 공급받고 있다면서 남진 징후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니콜스 소령은 전쟁이 6월 25일에서 28일 사이 일어날 것이라고 3번씩이나 보고했으나 워싱턴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고를 무시하고 말았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한국전쟁은 니콜스 소령이 예견한 대로 6월 25일 터지고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국토는 만신창이가 되고 수많은 우리 국군과 국민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2023년 11월 24일 신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이른바 9.19 합의를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효력정지시켰다고 합니다. 일부 효력정지 내용인즉 그동안 북한과의 9.19 합의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휴전선 북쪽의 군사 동향을 감시 못하도록 만든 이른바 MDL이라고 부르는 군사분계선에서 항공기 대북 정찰 활동을 재개한다는 내용이죠. 왜냐고요? 그동안 9.19 합의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눈을 감고도 휴전선 북쪽에 대한 감시가 깜깜무소식이기 때문이었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1950년 6.25 사변과 같은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해서 당했던 비극을 또다시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북한의 눈과 주먹을 막아야 하겠죠. 물론 눈은 정보요, 주먹은 군사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눈과 주먹을 다 틀어주니 격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은 2023년 11월 2일자 한밤중에 쏘아올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남한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을 것이며 그들은 이미 여러 번에 걸친 핵실험을 이미 완료했으니 핵폭력 무기나 다름없는 주먹까지 틀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2018년 체결된 9.19 합의 군사 합의 족쇄에서 벗어나 그동안 우리 눈을 가렸던 휴전선 북쪽의 군사 동향을 파악하는 시야를 터야 하겠죠. 눈을 부릅뜨고 우리도 주목을 강화하려면 북한에 못지않은 우리 국군의 안보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 11월 22일 오후 3시 2018년 체결된 이른바 9.19 남북군사 합의 일부 조항인 9.19 합의 1조 3항의 휴전선 비행 금지 조항에 관한 효력을 정지시키고 공식적으로 군사 분계선으로 불리는 휴전선을 영어로는 MDL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 일대를 우리 항공기가 9.19 군사 합의 이전으로 되돌려서 휴전선 남쪽 고공에서 우리 항공기가 휴전선 북쪽의 적의 군사 활동을 공중 감시하는 동시에 정찰 활동을 개시한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 그동안 남북 간의 9.19 합의는 북한이 이행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지난 정부가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에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했죠. 알려진 9.19 합의 위반을 살펴보면은 2019년 5월 4일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당시 국방부는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만 했고 또 2019년 7월 25일에도 탄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기만 했을 뿐이고 아무런 대응 조치가 없는 등 소수무책이었었죠. 북한이 시험하고 있는 KN-23이라는 단거리 미사일은 단 한 발이면은 서울시 1000만 명을 몰살시킬 수 있다는 무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유엔은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지
하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에서도 보았듯이 러시아나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함부로 쓰지 못하고 재래식 전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북한은 핵폭탄이나 미사일을 당장 사용할 것 같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그동안 그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해왔는지 깊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았듯이 우크라이나는 전투기가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에서도 하마스는 전투기가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서는 안 되겠지요. 생각해보면 판문점을 기점으로 평양은 147km, 서울은 불과 50km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휴전세 내에서 정치적으로 도발을 유도하려 한다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발언으로 국론을 불련시키고 있는 행위는 지양해야 되겠죠. 아무리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한 발언이라 해도 함부로 정부에서 하는 일 가지고 정치적 도발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인 것이 어떤 정부라도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유사시에 국내 피를 흘리는 상황까지 유도할 그런 악한 정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일부 효력 정지해서라도 과거 정부가 저지른 안보 족쇄를 풀고 우리 눈과 주먹이나 다름없는 휴전선 대북 정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저지를지 모르는 도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9.19 합의서라 했는데 9.19 합의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무슨 합의서인가 궁금하신 분이 계시겠죠. 그런 분을 위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내용이 길어서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은 2018년 9월 19일 북한이 평양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맺은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라는 것입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은 소위 한반도의 평화의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확실하기 위한 합의서라는 것인데요. 쌍방은 어떤 경우라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요. 그중 이번 일부 효력 정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진격 문제의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항행, 방해물,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서 남북군사행동위원회를 가동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의서 1조의 내용인데요. 2조에 보면은 군사훈련 중단, 휴전선 이내 5km 이내 포사격 훈련 금지, 해상 및 공중도 휴전선 군명의 비행 금지, 비행장치대 감시초소 철수 등 대개 문서상으로는 당장 평화가 올 것 같이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야로 전쟁이 막상 터졌을 때가 문제이죠. 지금같이 휴전선 근방에 우리 군이 눈과 귀가 막히고 무기라는 조목이 있다 해도 쓰지 못하게 만든 우리 군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문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듯이 우리 군도 유사시 대비 훈련을 해야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속성처럼 만들어 놓았으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정부는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서는 안 되겠지요. 무조건 북한 눈치만 보다가 북한 지도부도 오판하지 못하도록 한미연합사의 북한보다 압도적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시 특히 한미 핵협의그룹에 적극 참여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죠. 시청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상 설명을 시청하시다시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이번 조치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